예, 그래서 방금 전에 진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진변형률을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변형률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일단은 이 각각이 얼마만큼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true라는 것을 t를 문자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각각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0분의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L1분의 다 더해준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조금씩 변하는 거를 다 고려해서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길이를 보시겠습니다. 자, 원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길이를 요게 바로 L0라고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늘어났을 때를 우리가 L1, 그 다음에 더 늘어났을 때를 뭐 L2 뭐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만큼은 이제 요만큼씩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총 그 진 변형률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요만큼 늘어난 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늘어난 만큼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늘어난 만큼이 얼마냐, 그거를 보게 되면은 L1에서 L0를 뺀 다음에, 그죠? 네, 연신율의 개념이니까 L0를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면 연신율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네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L분의 델타 L 이런 개념, L0분의 델타 L 이런 개념이 되겠죠. 기록 개념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요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 그래서 쭉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그마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로그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L0분의 L 한 다음에 여기서 L분의 DL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DL. 왜냐면 이게 델타에 해당되는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정적분에서 이제 여기를 미분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의 공식에 의해서 이거를 나타내면 바로 ln 어떻게 되겠습니까? L0분의 L이라는 공식으로 이거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 되겠습니다. 수학적 공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위에 써놓은 것처럼 L0분의 L이니까 ln에 다시 L0분의 L이라고 하는 거는 그 L0 플러스 델타 L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시 쓰면 이거는 ln에 1 플러스 2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식을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진응력 변형률 곡선을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수가 나타내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실제로 구하는 값은 그 특정 포인트까지, 자, 이 구간은 구할 수가 없어요. 앞에 부분은 모릅니다. 그죠? 항복 강도에서 인장 강도 사이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 구간은 모르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 직선적으로 이거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게 진응력 변형률 곡선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공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인장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그 다음에 엔지니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유경입니다. 이 쉬는 시간 동안에 또 학생 여러분들께 질문이 왔기 때문에 Q&A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이 가공경화율을 구할 때 이 진응력, 변형률 곡선을 활용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엔지니어링.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탄성 구간은 이제 그리지 않고 지우고 소성 구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소성 구간만 그렸으니까 요 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항복 감도가 됩니다. 그 점이. 물론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0.2% 5% 한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요점 항복 감도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장 강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가공 경화라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공 경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연신율이 증가하면서 강도도 계속 증가하는 그 과정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가공 경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공 경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후에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공 연화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줄어들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가공 연화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실제 가공 경화는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네킹이 발생해서, 자, 그럼 10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네킹이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A0라고 하는 단면적을 더 이상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형태 때문에 연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형상학적 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오메트리칼 형상학적 소프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소프트닝에서 실제 연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연화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엔지니어링 커브는 가공 경화라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루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전체 계속 쭉 무엇이 발생합니까? 바로 가공 경화는 화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트루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재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소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학생들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업적인 성적 또는 이제 뭐 영어 성적 다른 부분,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금속 재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굉장히 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힘내서 으쌰으쌰 해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용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장 커브를 보는 법 배웠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그리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이 한성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이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식을 보면 2에 이런 리니어한 식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포인트에 바로 항복 강도 YS라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복 강도는 영어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가장 높은 이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장이니까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를 간단하게 우리가 YS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를 TS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TS 말고 UTS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UTS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값이 가장 높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그래서 최대니까 ultimat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인장 강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면은 TS가 아니라 UTS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른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좋은 거 이야기할 때 뭐 슈퍼, 초, 울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서 똑같이 얼티밋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이후에, 그럼 여기에서 요게 이 소성 변형 구간에 이게 왜 증가하는가, 강도가 왜 증가하는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가 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자성어로 가공경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자성어는 아니죠. 가공경화. 가공경화라고 하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일을 해준다, 아니면 소성 변형이 들어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공이라는 말이 온 이유는 이 실제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워크 하드닝 또는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가공경화라고 하는 게 워크 하드닝 또는 이제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하는데, 하드닝은 여러분이 경화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드닝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경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워크 하드닝이나 스트레인 하드닝이라는 이 표현이 온 이유는 우리가 소재를 실제로 이 가공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높여주는 거죠. 가공을 좀 더 해서. 즉, 예를 들자면은 그냥 이 소재를 쓰면은 강도가 뭐 300MPa 밖에 안 나오지만 조금 더 가공 경화를 해서 항복 강도를 500MPa짜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당연히 이 인장 강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복 강도를 올리는 것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가공 경화를 하게 되면, 그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 소재 자체가 어떤 소재로 바뀐 거냐? 그러면은 이때 이 소재는 그 전의 소재와 완전히 달라진 소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소재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뭡니까? 이렇게 가공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균일 연신율이 짧아지고 토탈 연신율, 총 연신율도 짧아지는 상황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공을 쓸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 연신율이라는 개념은 시편을 실제로 만들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실편 다 만들고 나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공경화하는 이 구간 수식을 뭘로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한성에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구간은 뭘로 나타낼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부분과 이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수 형태로 나타내면은 대충 잘 들어맞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을 제시를 했냐면 시그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개수 K를 생각하고 여기 E라고 써도 되고 입실로 써도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N승을 한 겁니다. 아니 입실로는 다 쓸까요? 어차피 true를 다 배웠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입실론으로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그마랑 입실론이 서로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공경화에서 식이 되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K 값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개수로 쓰이는 거죠. 중요한 값은 요 바로 이 N 값이 되겠습니다. 자, N 값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만약에 n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n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0.1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0.2, 0.3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n 값이 높아질수록 훨씬 더 가공 경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n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공 경화가 잘 되는 걸 나타내주는 이 익스포넌트다, 지수다라고 해서 n 값을 우리가 가공 경화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 경화 지수. 이게 바로 n이고 얘를 우리가 가공 경화가 아까 우리가 스트레인 하드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트레인 하드닝 그 다음에 지수니까 익스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 값을 알면 얼마만큼 가공 경화가 잘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가공 경화율이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가공 경화율. 자, 그러면 일단은 중심을 지워버리고, 자, 이 오식에서 우리가 결국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뭘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증가, 감소.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미분해서 양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이거를 미분을 해서 쓰자 라는 게 바로 가공 경화 율입니다. 율.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 자,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d 시그마 되겠죠? d 시그마 되겠고, 그 다음에 n 값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k는 그 다음에 ln 취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 너무 바로 해버렸네. 자, 요거를 이제 ln을 취해가지고 ln의 시그마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n에다가 ln의 로그에다가 k nk 다 곱하는 거니까 nk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ln은 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 거죠, 그게. 양변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lnk 이런 건 날라가가지고 d 시그마 d 입sil론 하게 되면은 ln 아까랑 똑같은 거죠. 시그마분의 d 시그마가 되고, 이것은 n에다가 입실론분의 d
D 입실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공식이죠. 이거 적분하고 했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D 입실론분의 D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n에다가 입실론분의 시그마. 요 값을 쓰면은 요 가공경화율이 됩니다. 요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공경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어차피 가공경화 어디서부터밖에 못 구합니까? YS에서부터 UT에서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구하는데, 근데 요거를 가지고 바로 이 지금 요 엔지니어링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식에서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단면적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가공경화율에서의 모든 값은 이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값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트루에서의 값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엔지니어링 값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먼저 트루로 변환을 해줍니다. 요걸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트루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진응력 변형률 식으로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그렸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걸 미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점점 완만해지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가공경화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경화율을 우리가 D 입실론분의 D 시그마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 인장 커브에서는 그게 확인이 잘 안 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막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스틸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게 트루 값입니다. 더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공경화율을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점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게 되면 가공경화율을 잘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마르텐 사이트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는 트립이라고 하는 마르텐 사이트 변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 모든 학생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 가공경화율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가 나갈 텐데요. 일단 그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레이트 커브를 그릴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드릴 겁니다. 자, 그것을 바로 트루로 변환을 하셔야 되겠고요. 트루 스트레스 레이트 커브로 변환하신 다음에 가공경화율을 구해보시고 가공경화 지수도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이야기할 텐데 뭐 항복 강도, 그 다음 인장 강도, 연신율, 그 다음에 균일 연신율 뭐 이런 부분들, 항복비 이런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인장 커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이 캠퍼스에다가 그 엑셀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